날 따라오는 것 같은 거야. 일단 핸드폰을 뺏었어. 다른 여자들 사진이 있는 거야. 지금 또 소리 미쳐. 치킨 배달하니 치킨 냄새가 너무 맛있게 풍겨. 그렇다고 제가 치킨을 훔쳐서 먹진 않잖아요. 저 사람이 방금 언니한테 뭐 한 거예요? 옷을 정숙하게 안 입고 다니면 삼촌이 당하는 거라고. 제가 그때 그런 일을 처음 당하고 두 번째로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랑 영화를 보고 집에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날씨도 좋고 해서 그때도 제가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같은 치마였던 것 같아. 마이 치마네. 그 치마를 버려야겠네요. 버려야겠어. 그때도 어쨌든 무릎 정도 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아마 시간은 한 10시나 됐을 것 같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가 완전히 지금 밤이었어요. 영화를 다 봤으니까 커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밤이어가지고 사람 별로 없었고 거기가 지방 소도시여서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시간에는. 그때 남자친구랑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어떤 커플이 가고 있고 제가 그 다음에 가고 있었어요. 앞에 커플이 걸어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옆에 무슨 그 주차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쨌든 그 걸터 앉을 수 있는 그런 돌멩이? 바위? 뭐지? 돌?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고 커플들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고 있고 이쪽 방향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여자가 이렇게 가. 근데 그 여자 따라서 핸드폰이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 거야. 왠지 느낌에. 그것도 그냥 촉이었어. 제가 원래 주변에 사람을 안 쳐다보고 가거든요. 근데 왠지 그때는 거기 그냥 눈이 갔던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근데 따라가는 것 같은 거하고 아니겠지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찍을 그리고 대놓고 찍을 만한 것도 없었어. 왜냐면 그냥 치마 입은 다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자극적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게 약간 곁눈질로 신경을 쓰면서 그 앞에 커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곁눈질을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쳐다봤어. 근데 핸드폰이 날 따라오는 것 같은 거야. 핸드폰 그 카메라 눈이 날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제가 그때 그 남자친구가 하던 얘기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지나쳐서 한 30초 정도 더 걸어갔어. 남자친구가 하던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횡단보도를 하나 건넜어. 건너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저기 앉아있던 남자 봤냐고. 방금 저기 앉아있던 사람이 핸드폰 카메라가 날 이렇게 쫓아오는 것 같았는데 아니겠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딱 그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뒤로 확 돌아보더니 그러면은 저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좀 그때 그게 약간 문화 충격이었던 게 그때 당시 제 생각은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니라고 하면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 그게. 근데 그때도 내가 잘 몰랐던 거지. 일단 너무 신뢰라는 생각을 했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신호가 이미 끝나서 다시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호를 다시 기다리고 바뀔 때까지 계속 앉아있더라고. 신호가 바뀌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쪽을 쳐다보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갑자기 일어나서 딴 데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남자친구가 점점 걸음이 빨라졌어요. 그 사람 가는 거 보고. 근데 그 사람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겁나 빨리 가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그 가는 걸 보고 아 찍은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또 소름 끼쳐. 저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거 다 알아맞추지?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막 쫓아가는데 나중에는 그 남자친구가 천천히 따라가면서 지금 막 달려가는 거야. 그 사람도 이제 달려가니까 또 같이 막 달려가가지고 가는데 그 남자가 갔던 길은 막다른 길이었어. 단차가 있는 주차장이었는데 거기서 도망가려면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뛰어내리면 어디 하나 부러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단차였어. 거기로 들어가 버린 거야. 저도 놀래가지고 달려가기엔 제가 발이 좀 불편해서 저도 이제 종종걸음을 이렇게 막 가가지고 딱 이렇게 딱 우회전을 해야 볼 수 있어. 딱 가가지고 우회전 딱 해. 멱살을 잡고 있는 거야.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굉장히 순한 사람이었거든요. 멱살 잡고 있는 거야. 대충 대화 내용이 이미 언성이 높아졌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죄송하다 무조건 그랬대. 근데 일단 걔는 잡고 나서 핸드폰 좀 보자고 했는데 이제 죄송하다고 무조건 이렇게 막 했겠지. 멱살 잡고 있고 막 빌고 있고 막 보니까 교복을 입고 있는 거야. 고등학생이었어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교 예사 끝나고 거기로 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뺏었는데 그 핸드폰에는 이미 제 사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이미 지우면서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지하주차장 그 남자도 지웠겠지? 가면서 일단 핸드폰을 뺏었어. 근데 내 사진 말고 다른 여자들 사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다리 성애자였던 것 같아. 다리 사진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가 도서관이었어. 도서관 같은 곳이었는데 마주보고 공부를 하잖아요. 테이블이 크니까. 근데 거기 마주보는 다리를 찍은 거야. 근데 그런 사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렇게 마주보면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정면에서 찍은 거야. 달성해서. 진짜 근데 그런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처 못 지워서 걸렸겠지 그 시간에.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었겠지. 엄청 많더라고 그런 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한 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는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올 때까지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도망갈까봐. 근데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계속 이렇게 빌고 있고 막 울기 직전이야. 그 남자친구가 또 말수가 별로 없어요. 말을 안 하고 되게 자꾸 말리더라고. 나중에 막 이용 하면서 경찰차가 왔어. 너무 반가운 거야.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 또 뭐 이제 벌벌 떨리기도 하고 내 짐작이 맞았다니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그 경찰 아저씨도 와가지고 여차저차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핸드폰을 드렸어요. 그 사진 보더니 헛웃음을 치는 거야. 한숨 푹푹 쉬면서 왜요 하면서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약간 타이르듯이 막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도 그게 이슈가 되기 전이었어. 그러니까 불법 촬영이 굉장히 이슈 되기 전이었어. 저 같은 애들이 있어서 이슈가 됐겠죠. 근데 사실 그때 아저씨들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걔를 교도소에 놀고 어쩔 거야. 경찰관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저를 찍었던 거는 이미 지웠고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경찰서로 데려가서 부모님을 소환을 해서 얘를 집으로 데려가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학교에 알리는 방법이 있대요. 학교에 알리고 부모님한테도 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망신사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알게 되면은 낙인도 찍힐 거고 다시는 못 그러게 약간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사실 만약에 지금의 저라면 학교에 알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불법 촬영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기 전이었고 저도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만큼의 멘탈이었고 자꾸 그 친구 입장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만 끝낼 수 있는 일인데 괜히 일을 심각하게 만들었다가 더 엇나갈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의 걱정을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저씨들이 어쨌든 경찰서는 데려갈 거고 부모님은 어쨌든 소환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남자친구도 어쨌든 너를 불법 촬영한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학교에 알리는 거는 그때 2학년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학교 생활 좀 남았어 아직. 이게 학교에 알리면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은 거야 그 친구가. 학교 생활하기 많이 힘들 것 같은 거야.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도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학교 생활? 많이 엇나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작은 범죄자를 내가 괜히 소도둑으로 만들까봐.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데려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거기서 막 빌었어. 경찰 아저씨도 앞에서 막 진짜. 그런 건 용서하면 안 돼요. 그니까 지금은 그런 걸 아는데 그때는 제 주변에서 저밖에 그런 걸 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뭐 지금도 뭐 몇 명이나 당했을지 모르겠는데 당해도 모르겠지. 사실 불법 촬영을 하는데 누가 알겠어요. 저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불법 촬영을 2번이나 발견을 했답니다. 촉이 좋으신 거예요. 촉이. 그때 좀 배웠지. 물어보고 아니면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지. 오히려 물어봤는데 발끈하면 그 사람이 뭔가 있어서 발끈을 하는 거야. 당당하면 그냥 네 하면서 보여주겠지. 아니 근데 기분 나빠서 지금 나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그런 생각했지. 이건 알바할 때 일인데 이거는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조금 신경 쓰이는데 제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매장에 사장님의 부모님이 가끔 오셨어요. 그러니까 매장이 잘 있나 이렇게 확인하러 오시는 거야. 그 사장님의 아버지랑은 저는 그냥 인사를 한 게 다예요. 따로 사적인 얘기를 나누거나 나눌 필요도 없었고 나눌 일도 없었고 말도 따로 걸진 않으셨어요.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 근데 심지어 그것도 내가 그 누가 아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건너 들어가지고 사장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멀리서 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가까이도 안 오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당시에 매장에 저까지 2명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매장이 엄청 바빴어요. 근데 마침 그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냥 오셨나 보다 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인사할 겨를도 없었어. 근데 재고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근데 재고가 매대 앞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가지고 창고에서 재고를 가지고 와가지고 매대 앞에서 재고를 채워놓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약간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제가 재고를 가지러 이렇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재고를 가지고 왔어. 근데 채워 넣어야 돼. 매대 바깥에서 채워 넣어야 돼. 근데 저는 너무 바쁘고 엄청 시끄럽고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조용히 와서 옆에 온 줄도 몰랐어. 근데 그 사장님 아버지가 옆에 와가지고 나 귓속말 하는 거야. 귓속말로 매장이 많이 바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술 냄새가 이렇게 확 풍겼거든요. 진짜 저는 술을 제가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술 마시고 저한테 말 거는 사람들 되게 싫어요. 엄청 극혐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으면은 나한테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때 술 냄새가 이렇게 확 풍겼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귓속말을 하면서 내 귀에 닿았던 게 입김인지 입술인지 아니면 기타의 다른 것이었는지 뭔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분명히 무언가 닿긴 닿았어.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재고를 채워 넣다가 손이 없었거든요. 채워 넣다가 옆에서 갑자기 귓속말 이렇게 팍 하는데 쉣 근데 너무 바쁘니까 제가 좀 감정적이지 못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이러고 그냥 들어갔어. 근데 중요한 게 그 순간에 저희 가족들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제가 재고를 채우는데 거의 바로 맞은편에 마주볼 수 있는 그쪽에 앉아 있었어. 근데 제가 이렇게 채워넣다가 아예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가족들이 날 다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들은 나 때문에 그 매장에 온 거였기 때문에 나를 구경하는 재미로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나 구경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야. 나중에 얘기하기를 사장 아버지가 저한테 귓속말을 하는 걸 보고 되게 친한 사이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매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같이 일하던 다른 친구가 그 친구도 여자였거든요. 같이 일하던 그 친구가 언니 방금 저 사람이 방금 언니한테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일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점점 지배를 하는 거야. 나는 일을 일단 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직업정신이 좀 강해요. 그래서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거 먼저 해야지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곱씹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가 수치심 잘 모르겠고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짓을 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들었어. 어머 제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날 마감할 때까지 사장님이 안 오셔서 제가 진짜 그날 너무 열받아 잠이 안 오는 거야. 사장님한테 내일 말씀을 드려야겠다. 근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제 막 감도 안 잡히는 거야. 사실 가족 얘기인데 얼마나 자기도 민감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람도 기분이 안 나쁘고 나도 내 화가 풀릴까 이제 밤새 고민을 한 거야. 그러고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따로 나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뒤에 닿은 게 뭔지 모르겠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얼굴 사색이 되면서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근데 믿을 수가 없겠지. 나 같아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실 마주치면은 되게 겁날 것 같다고 제 심정까지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심정을. 그러니까 사장님이 자기도 얼마나 민망하고 놀랬겠어.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되게 사과한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를 이 매장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사장님 말씀을 믿고 그러고 계속 근무를 했죠. 그러고 나서 사장님 아버지가 한 달 정도는 아예 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도 제가 없는 시간에 오셨겠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오시기 시작했는데 오시면 제가 숨었어요. 마주치기 싫어서. 마주치면은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 그 촉감까지 자꾸 기억이 막 자꾸 나면서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오시면은 다른 데로 안 보이는 데로 숨고 가신 것 같으면은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지냈어요. 아 이거는 가장 최근인데 제가 서울 오고 나서 혼자 살 때 제가 한참 운동을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날씨가 더우니까 보통 운동 가면은 일반적으로 박스티에 레깅스 아니면 뭐 그냥 반바지 짧은 거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제가 운동을 갔다 오는 길이어서 박스티를 엄청 큰 거에다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체구가 좀 작아요. 키도 작고 그러니까 박스티 웬만한 거 하면은 진짜 허벅지까지 내려온단 말이야. 하이 실종되는 거라. 박스티는 무조건 하이 실종. 박스티가 굉장히 박스티예요 저한테는. 어쨌든 그런 복장으로 해가 졌어요. 그때 한 9시쯤이나 됐을 거야 저녁에. 박스티 입고 반바지 입고 가방 이렇게 들고 운동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집 앞에 거의 다 왔어. 근데 뒤에서 막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들리면서 박쥐 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근데 막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약간 술에 끄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난 무서워서 뒤를 돌아보긴 좀 그랬는데 어떤 할머니 두 분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할머니 한 두세 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거리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무조건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옷을 정숙하게 안 입고 다니면 성추행에 당하는 거라고.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성추행에 당하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수다를 막 떨면서 오더라고. 근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막 저렇게 입고 다녀서 그런 이게 아니라 저렇게 입고 다니면 성추행에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뭔가 나는 혼자고 거기는 쪽수가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집에 가려고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계속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그냥 모르겠고 그래도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진 않고 계속 뒤에서만 뭐라고 하니까 일단 빨리 가야겠다고 빨리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우회전을 해가지고 저희 집 쪽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우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뒤를 봤는데 할머니도 아니고 어떤 아줌마 한 명이었어.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혼자서 막 여러 명이서 하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던 거야. 소름. 그것도 소름 돋는데. 아 나 지금 얘기 또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혼자서 대화치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목소리가 막 잉잉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아줌마였던 거야. 그러니까 꽃무늬 원피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모자도 이렇게 책 넓은 걸 이렇게 쓰는 그런 아줌마였는데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빨리 이렇게 왔지. 근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치고 나서는 그때부터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옷을 정숙하게 안 입어서 성추행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옷을 정숙하게 안 입었어. 성추행을 당했어. 그건 성추행을 한 사람의 잘못이지 정숙하게 입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치킨 배달원이 있었어. 근데 치킨 배달원이 치킨 냄새를 너무 맛있게 풍겨. 그렇다고 제가 치킨을 훔쳐서 먹진 않잖아요. 이 사람 치킨 냄새를 맛있게 풍겼으니까 훔쳐 먹은 거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으면.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면 옷차림새가 그래서 밤늦게 그러고 다녀서 네가 당한 거다 당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성이 있는 사람이면 개념 없는 짓을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제 개인적인 건데 진짜 이상한 게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런 개념이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오히려 남자들이 더 옹호하는 얘기를 많이 해줬지 제 주변에서는. 근데 인터넷상이나 남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막 혼대스럽고 개념 없고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를 근데 인터넷 댓글 막 이런 데서 부계정 같은 약간 그런 이상한 댓글 말고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약간 그런 것도 숨어있는 건가? 그렇지. 숨어있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성희롱이라고 해야겠죠. 성희롱과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걸 조심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참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공중화장실을 가서 주변을 둘러보고 확인하고 밤늦게 걸어가면은 한 번씩 뒤를 보게 되고. 한 번씩 보게 되고 이런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 당하니까 이게 트라우마처럼 계속 남는 거거든. 가만두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런 경험들이 없길 바라며 예전에는 너무 잘 몰랐고 지금은 좀 약간 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미움을 받는 타입이라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다시 당하면 예전보다는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